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셀레스트 헤들리 작가님이 지은 말센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 날개 부분에 보니까요, 글쓴이가 당신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들 해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이다. 말이란 언제나 상대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기보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바쁘다. 설득을 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감성적인 설득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논리가 아니라 감성이다.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올바른 사람보다 정서적으로 친절한 사람에게 훨씬 더 잘 설득당한다. 말싸움에 밀리고 싶지 않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말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다. 말싸움에 승자는 없다. 모두가 패자일 뿐이다. 말싸움의 승자는 말없이 그 자리를 뜨는 사람이다. 대화 자체가 두려운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대화법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는 법이다. 그 두려움은 상대가 아닌 당신이 만든 것이다. 상대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 스스로를 믿어라. 말 센스가 뛰어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센스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면서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은 없다. 말 센스란 무엇보다 분위기를 읽어내는 능력이다. 경청하고 질문하고 배려함으로써 상대가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끌어내라. 그럼 프롤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 센스가 말 재주를 이긴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다. 우리는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친하고 가장 많은 말을 주고받았던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 하지만 어쩌면 그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서로 함께한 시간의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함께 하지도 않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악행을 저질러도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지만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고 많은 대화를 나눴던 사람으로부터는 약간의 비틀린 말만으로도 크게 상처를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것일까? 니콜러스 애플리라는 심리학자도 그것이 궁금했는지 직접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았다. 6년 이상 함께한 부부를 대상으로 서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해 본 것이다. 애플리는 실험에 참여한 부부들에게 파트너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10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점수를 보여주기 전에 자신들의 점수가 얼마나 될지 물어보았다. 부부들은 서로가 적어도 10가지 중에 최소한 8가지는 맞췄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맞힌 것은 4개에 불과했다. 부부 사이뿐이겠는가? 우리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착각을 한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도 그와 똑같은 착각이 작동한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친한 친구로부터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보자. 그때 당신은 뭐라고 말해 주겠는가? 아마도 이런 식으로 말할지 모른다. 그 회사 잘 그만뒀어. 너 같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한심한 회사야.
나도 2년 전에 회사를 그만둔 적이 있잖아. 나도 그땐 서글픈 기분이었어. 하지만 금방 재취업에 성공했잖아. 내가 널 잘 아는데 넌 의지가 강하니까 더 좋은 회사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너보다 능력이 모자란 나도 재취업에 성공했잖아. 하지만 생각해보자. 만약 친구를 해고한 회사가 친구가 가장 입사하길 원했던 회사라면, 또 친구가 지금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친구는 지금 서글픈 정도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태라면, 그리고 친구에게는 자신감이 부족해서 재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보다 훨씬 크다면, 상대에게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라도 우리는 그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어떤 기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대의 처지를 내 경험과 비교하는 것은 더 좋지 않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고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진심 어린 대화와 관련하여 수없이 고민하고 연구했던 내 경험을 예로 들자면 이렇다. 나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친구와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친구와 나는 전화기를 들고 40분 동안이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통화가 끝날 무렵 친구가 나에게 말했다. 조언 고마워. 네 덕분에 문제가 조금 해결된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나는 많이 놀랐다. 사실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기 때문이다. 조언이라니? 내가 한 말이라고는 힘들었겠구나. 참 안타깝다. 와 같은 몇 마디 말뿐이었다. 40분 동안 내가 말한 시간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다. 대화란 주고받는 것이다. 하지만 그 주고받는 것이 꼭 말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화 스킬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화술역하는 책을 읽다 보면 상대와 눈을 마주쳐라. 흥미로운 주제들을 준비하라. 들은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호응해줘라 라는 말들이 나온다. 혹시 화법에 대한 책을 읽고 이런 스킬들을 대화에 적용해 본 적이 있는가? 아마 있다 해도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것이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스킬 같은 것은 금세 잊어버린다. 대화에서 스킬이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는 건 똑똑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당신은 가끔 무척 말도 잘하고 똑똑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아는 것도 많고 매우 논리적이며 말도 유창하다. 그런데 그들과의 대화가 즐거웠는가? 아마도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만 집중할 뿐 내 얘기를 경청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다. 그런데 그 공감이 말재주나 말솜씨가 뛰어나다고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단 한마디 말 혹은 진심 어린 표정만으로도 얼마든지 공감은 가능하고 어떤 경우엔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통의 달인들은 의외로 말솜씨가 유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말은 절제돼 있고 과도한 제스처도 사용하지 않는다. 당신에게 훌륭한 조언이나 충고를 해줬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자. 그 사람은 당신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 동료이거나 친구일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당신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할 때 유창한 말솜씨로 당신을 위로하고 어루만졌던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들은 오히려 가만히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책에서 주로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말을 잘하기 위한 스킬이 아니라 소통을 잘하기 위한 원칙들이다. 이 원칙들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인 것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대와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우리의 인간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폭넓어졌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소통 능력은 오히려 더욱 퇴화하고 외로움은 더 커지고 있다. 사람들은 SNS에 익숙해진 나머지 누군가와 대면해서 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화로 얘기를 나누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심지어 사랑 고백이나 이별 인사조차도 간단히 문자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스피치 학원을 찾고 대화법 책이 계속해서 팔리는 것도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스마트폰과 SNS 때문에 서로 간에 과시적이고 일방적인 소통만을 하다 보니 직접 대면을 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들어주어야 하는지 잊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대화 스킬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인간관계가 깊어지고 확장되기는 힘들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말재주의 향상이 아니라 말센스의 향상이다. 말센스란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잠시 내려놓은 다음 상대를 바라보고 들어주는 것이며 상대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끌어내는 것이다. 대화를 나눌 때 사람들은 어디까지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고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렵기도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는 못한다. 말 센스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지점이다. 말 센스는 경청하고 질문하고 공감하고 배려함으로써 상대가 하고 싶었던 말, 망설이던 말, 감추어두었던 말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나의 본심을 전달하면서도 누군가의 진심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말하기보다는 들어주고 재촉하기보다는 기다려주고 논쟁하기보다는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말 센스다.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니콜러스 애플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상대의 마음은 절대 펼쳐진 책 같지 않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비결은 상대의 입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공을 들여 관계를 맺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이 책에서 설명하는 원칙들을 마음에 새겨 실행에 옮겨보도록 하자. 그리하면 당신의 대화에는 좀 더 많은 여유가 생길 것이고 닫혀있던 상대의 마음이 당신을 향해 활짝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럼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센스 하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말센스 둘, 선생님이 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말센스 셋, 질문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말센스 넷, 대충 아는 것을 잘 아는 척하지 않는다. 말센스 다섯,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다. 말센스 여섯, 상대가 보내는 신호에 안테나를 세운다. 말센스 일곱, 잡초밭에 들어가 배회하지 않는다. 말센스 여덟,
머릿속의 생각은 그대로 흘려보낸다. 말센스 9. 좋은 말도 되풀이하면 나쁜 말이 된다. 말센스 10. 이 얘기에서 저 얘기로 건너뛰지 않는다. 말센스 11. 고독의 시간이 공감력을 높여준다. 말센스 12. 말은 문자보다 진정성이 강하다. 말센스 13. 편리함을 위해 감정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말센스 14. 말 재주와 말 센스는 다르다. 말센스 15. 옳음보다는 친절함을 선택한다. 말센스 16. 바로잡지 못할 실수는 없다. 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센스 1.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우리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기보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바쁘다. 상대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언제나 나와 결부시켜 얘기하는 것이다. 이래서는 상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지만 상대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상대가 주인공이 돼야 한다. 몇 년 전 내가 좋아하는 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른 후 어느 날 그 친구는 사무실 밖 벤치에 홀로 앉아 멍하니 지평선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극도로 심란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슬픔에 빠져 취약해진 사람에게 적절한 말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나는 내가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9개월밖에 안 되었을 무렵 아버지가 잠수함에서 익사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버지의 얼굴조차 알지 못했음에도 항상 아버지의 죽음을 애통해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저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도 비슷한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녀의 기분을 이해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마치자 친구는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쏘아붙였다. 좋아, 셀레스트, 네가 이겼어. 너는 아버지를 알지도 못했지만 나는 아버지와 최소 30년 이상을 함께 보냈으니 네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야.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가 기분 상할 필요는 없겠지? 나는 몹시 당황했다. 그래서 내가 즉각적으로 보인 반응은 내 태도를 변호하는 것이었다. 나는 말했다. 아냐, 아냐.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절대 아니야. 나는 그저 내 기분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러자 그녀가 답했다. 아니야, 셀레스트. 너는 이해 못해. 너는 내 기분을 조금도 몰라. 내 친구는 자리를 떴고 나는 그곳에 무기력하게 서서 그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보처럼 바라만 보고 있었다. 나는 내 친구를 완전히 실망시키고 말았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위로는커녕 기분을 더 상하게 하고 말았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나는 친구가 나를 오해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취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주려던 나를 부당하게 몰아세운 것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친구는 나를 오해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시 일어났던 일을 나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나는 그녀가 자신의 슬픔을 날 것 그대로 표출하기 시작했을 때 그 상황을 불편하게 느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주제, 즉,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이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이 책 한번 구입해서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